저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버려졌습니다. 1월 14일이었어요. 눈이 오는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베이비박스 앞에 놓였을 때 저는 담요 한 장에 쌓여 있었어요. 이름도 없었고 생일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날짜가 제 생일이 됐어요. 버려진 날이 태어난 날이 됐습니다. 추운 겨울에 왔다고 해서 이름은 김겨울. 저는 그 이름이 어릴 때는 싫었어요. 왜 하필 겨울이냐고. 왜 따뜻한 이름을 못 받았냐고.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겨울이 있어야 봄이 오는 거라는 걸. 제가 겨울을 살아야 딸에게 여름을 줄 수 있다는 걸. 제 딸 이름은 김여름입니다. 엄마처럼 춥지 말라고. 엄마처럼 버려지지 말라고. 환하고 따뜻하게 살라고.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낳은 여름. 1단계 YOU 겨울이라는 이름. 저는 김겨울입니다. 올해 32살. 자란 곳은 서울 마포의 그룹홈이었어요. 보육원이 아니라 그룹홈이었습니다. 아이 5명에 선생님 2분이 함께 사는 작은 집이에요. 보육원보다는 작고 가족보다는 낯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선생님들이 나쁜 분들이 아니었어요.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주셔도 밤에 잠들기 전에 드는 그 생각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은 왜 버렸을까?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한 달밖에 안 된 아이가 뭘 잘못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린 마음엔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버려졌다는 게 내 잘못이 아닌 게 아니라 내 잘못인 것 같았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컸습니다. 생일이 되면 늘 이상했어요. 1월 14일. 다른 아이들은 생일을 좋아했는데 저는 그날이 되면 뭔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날 누군가가 나를 내려놓고 갔구나. 돌아보지 않고 갔구나. 내가 울어도 가버렸구나. 그걸 생각하면 케이크가 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챙겨주셔도 친구들이 노래를 불러줘도 그냥 그날은 좀 슬펐어요. 그룹홈에서 나가야 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만 18이 되면 자립을 해야 해요. 저는 그때 17이었습니다. 내년이면 나가야 하는 거였어요. 무서웠습니다.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방은 어떻게 구하는지, 밥은 어떻게 먹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보증금이라도 모으려고. 주말마다 편의점, 카페, 뭐든 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주말 행사 도우미였어요.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2단계 NED 오빠라고 불렀던 사람.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이가 4살 위였고 대학생이었어요. 말을 잘 걸었습니다. 웃기도 잘 웃었고 저한테 잘해줬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 누군가가 저한테 먼저 잘해준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챙겨준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밥을 사줄 때, 전화를 먼저 할 때, 괜찮냐고 물어볼 때, 그게 다 소중했습니다. 사귀게 됐어요. 처음으로 생긴 연애였습니다. 임신을 알게 된 건 사귄 지 6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한동안 멍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무서웠고 막막했고 그래도 그 사람한테 말하면 뭔가 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한동안 전화 너머가 조용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나 곧 군대 가. 그게 다였어요.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를 안 받았어요. 문자도 읽고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됐어요. 저는 18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룹홈에서는 곧 나가야 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오래 보셨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씀하셨어요. 겨울아,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그 질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생각했어요. 오래. 그리고 말했습니다. 낳고 싶어요. 3단계 지워버리지 않겠다는 결심. 선생님이 왜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처럼 버리고 싶지 않아서요. 선생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버려졌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 아이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잡고 계셨어요. 저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이후는 쉽지 않았어요.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룹 홈에서는 제가 나이가 됐어도 사정을 봐서 좀 더 있게 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동안 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어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사무보조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누워서 문제집을 풀었어요. 배가 불러서 자세가 안 나왔지만 그냥 했습니다. 왜 했냐고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했습니다. 출산은 무서웠어요. 혼자였으니까요. 병원에 혼자 갔습니다. 진통이 오는데 옆에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가끔 와서 봐주셨지만 그분들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혼자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왔어요.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크고 맑은 울음소리.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울었어요. 임신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울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 살아있구나. 내가 낳았구나. 이 아이가 나한테 왔구나. 이름을 여름이라고 지었습니다. 김여름. 저는 겨울이니까 이 아이는 따뜻하게 살라고. 제가 추웠으니까 이 아이는 따뜻해야 하니까. 여름이. 그 이름을 처음 부를 때 이상하게 힘이 났어요. 여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게. 그게 저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4단계 SEARCH 엄마이자 아빠이잖아. 처음 1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룹 홈에서 나왔고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습니다. 여름이랑 둘이. 고시원 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기저귀 갈 공간도 빠듯하고 밤에 울면 옆방의 소리가 다 들리고. 저는 여름이가 울면 안아서 달랬어요. 우리 여름아 조금만. 조금만 참아. 저도 울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내가 울면 여름이가 더 무서워할 것 같아서. 낮에는 일을 했어요. 어린이집 보조교사. 아이들 밥 먹이고 낮잠 재우고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좋은 점이 있었어요. 여름이를 그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었거든요. 일하면서 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여름이 반에 가서 밥 먹는 거 봤어요. 여름이가 저를 보면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못 일어나게 잡았어요. 여름이가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나왔는데 참고 돌아갔습니다. 밤에는 공부를 했어요. 여름이 재우고 나서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였어요.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저 같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처럼 베이비박스에서 온 아이들. 저처럼 혼자 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름이가 자라면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5살쯤 됐을 때였어요. 엄마, 나 아빠 없어.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 올 줄 알고 있었거든요. 여름이한테는 엄마가 아빠도 하고 있어. 엄마가 아빠야? 응. 엄마가 아빠도 되는 거야. 여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엄마는 엄마 아빠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엄마 아빠야. 여름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엄마는 2명이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어요.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습니다. 5단계 FIND 대학원의 선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후에 저는 복지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간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일하고 저녁에 학교 가고 밤에 여름이 봐주시는 이웃 어르신한테 데리러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원 첫 학기였습니다. 선배가 있었어요. 박도현. 저보다 5살 위였어요.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이었고 복지 관련 연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필요한 말은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남자라면 지긋지긋했으니까요. 선배가 처음 제 사정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학교 앞에서 여름이를 데리고 있는 걸 봤거든요. 이웃 어르신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제가 직접 데리러 간 날이었어요. 선배가 저랑 여름이를 봤습니다. 아이예요? 네. 혼자 키워요? 네. 그게 다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캐묻지 않는 사람. 그 이후로 선배가 가끔 말을 걸었어요. 밥은 먹었어요. 오늘 발표 잘했어요. 이 논문 참고하면 도움될 것 같아서. 뭔가를 바라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챙기는 것처럼. 어느 날 제가 학교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름이가 아팠어요. 열이 나는데 제가 시험이 있어서 못 가고 있었거든요. 어르신이 봐주신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요. 선배가 지나가다가 저를 봤습니다. 왜 그래요? 딸이 아픈데 제가 시험 때문에 못 가서요. 선배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어디에요? 제가 가 있을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왜요? 그냥 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말렸어요. 그런데 선배는 갔습니다. 시험 끝나고 제가 집에 갔더니 선배가 여름이 옆에 있었어요. 여름이가 이마에 물수건을 올리고 잠들어 있었고 선배는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뭔가가 울컥했습니다. 여름이가 선배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깨어나서 선배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엄마 학교 선배야. 아저씨 왜 여기 있어요? 내가 아파서. 여름이가 선배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6살짜리가 그 말을 했어요. 선배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봤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6단계 TAK 나는 왜 이 사람이 두려운가? 선배가 저한테 고백한 건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대학원 복도에서요. 겨울씨. 네. 저 겨울씨 좋아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가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으니까 무서웠어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좋아질까봐 무서웠어요. 이 사람을 믿었다가 또 혼자 남을까봐. 한 번 그랬잖아요. 오빠라고 믿었던 사람이 군대로 가버렸잖아요. 그게 또 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이 때문에. 나 혼자라면 상처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름이는요.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가 또 없어지면요.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안 되겠어요. 왜요? 저 사정이 복잡해요. 알아요. 그래도요. 저는 여름이 엄마예요. 미혼모예요. 그룹홈 출신이에요. 베이비박스에서 온 사람이에요. 선배한테는 부담이에요. 선배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거 제가 판단할 문제 아닌가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울씨가 저한테 부담인지 아닌지는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겨울씨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뭔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제가 먼저 작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저를 부족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판단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름이한테 물었어요. 여름아, 엄마 학교 아저씨 있잖아. 응, 박 아저씨? 응. 그 아저씨 어때? 여름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좋아. 아저씨 여름이 아플 때 있어줬잖아. 그거 기억해? 응. 아저씨 손이 따뜻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습니다. 손이 따뜻했다. 여름이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저씨가 우리 아빠 되면 안 돼?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 여름이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 아이를 봤습니다. 7살짜리가 한 말이었어요. 나쁜 사람 아닌 것 같다는 게 얼마나 깊이 생각한 말인지. 7단계 RETURN 가족이 되기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는 선배한테 다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줄 수 있어요? 뭔데요? 여름이한테 함부로 하지 말아요.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되든 여름이한테는 상처 주지 말아요. 선배가 저를 봤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선배가 말했어요. 약속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약속할게요. 뭔데요? 함부로 사라지지 않을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럼 한번 믿어볼게요. 우리는 그렇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서로 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선배는 여름이를 억지로 아빠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어른처럼 대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여름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여름이가 먼저 다가가게 뒀습니다. 여름이가 먼저 손을 잡았어요. 어느 날 셋이 걷다가 여름이가 선배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가 저를 봤어요. 저도 선배를 봤습니다. 뭔가 말없이 통했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선배가 상견례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선배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볼까? 미혼모의 고아의 그룹홈 출신. 선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선배는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 좋은 분이에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두고 보면 알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선배 부모님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를 보셨어요. 여름이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여름이에요. 선배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여름이? 예쁜 이름이다. 여름이가 씩씩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따뜻하게 살라고 지어줬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생 많이 했겠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속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겠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울렸는지. 저는 그때까지 누군가한테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애썼다는 말, 힘들었겠다는 말. 항상 혼자였고 항상 스스로 버텼고 누가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분이 그 말을 해주셨어요. 처음 본 날.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여름이가 꽃을 들었습니다. 9살이었어요. 꽃을 들고 통로를 걸어오면서 저한테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8단계 CHANG 겨울이 만든 봄.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오셨어요. 이제 우리 딸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딸. 누군가가 저한테 그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번호였어요. 그룹홈에서 몇 호였고 서류에서 이름이었고 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어른한테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한테서. 저는 그 말에 한참 울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말씀 없이. 그냥 안아주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저는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베이비박스 관련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왔던 그곳. 거기서 온 아이들을 만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왜 버려졌냐고 묻는 눈으로 오는 아이들을. 저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온 게 끝이 아니야. 나도 거기서 왔거든. 여름이는 올해 10살이에요. 학교에서 장래 희망을 썼는데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대요.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훈훈한 이야기라고. 저는 그 연락을 받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저는 뭘 했을까요? 그냥 버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게 여름이한테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도연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여름이한테도 좋은 사람이고 저한테도 좋은 사람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답답하고 가끔 말이 없어서 속 터지고. 근데 사라지지 않아요. 약속대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생일이 버려진 날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는 가족이 있어요. 여름이가 있고 도현 씨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그 가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제가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름이를 버리지 않았고 저 자신을 버리지 않았고 살아가는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버려진 사람이 버리지 않기로 결심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알아요. 근데 그 결심이 겨울을 여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겨울도 끝납니다. 반드시.